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주에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날이 굉장히 덥네요. 주말에도 좀 덥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때 보니까 뭐 상당히 덥습니다. 한 2주 동안 조금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굉장히 날이 앞뒤 안 가리고 좀 덥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변한 이런 온도에 따라서 또 건강 관리하시고요. 저는 뭐 워낙에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365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약간 1차 방역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어디 다니실 때 마스크를 꼭 필수로 끼시면 확실히 좀 낫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원전 종목들이 오랜만에 사실은 저의 또 아픈 손가락이죠. 원전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주는데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분을 좀 사라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사실과 다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굉장히 셌다라는 건, 뭐랄까요. 앞으로 원전이 좋을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장은 작은 뉴스에도 호재로 반영을 해주는 걸 보면, 7월보다 확실히 낫구나. 저는 사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 몰랐지만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뭐 요거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뭐랄까요 원전 설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이 EPC를 하면 전체적인 공사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 기기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뭐 증류기라든지 아니면 뭐 열교환기라든지 뭐 이렇게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계속해서 특허 문제로 싸웠었죠. 기억나세요? 그게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기술을 너네 한수원, 그러니까 한전기술이겠죠. 한수원이 무단으로 그 설계 기술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수주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계 도면값을 줘라. 라고 막 계속해서 싸웠던 게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인데 결국엔 그런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사가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의도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웨스팅하우스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오늘 되게 좋게 포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설계에 대한 기술이 있고 물론 웨스팅하우스 기반의 설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갈렸잖아요. 웨스팅하우스는 뭐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 수주를 받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 뭐 이쪽은 우리나라가 올로 수주를 받으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굳이 뭐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이럴 것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전이 필요는 하지만 원전에 대한 뭐랄까요 발주가 아직 뭐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불확실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을 해보지만 어찌 됐던 간에 원전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매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3조를 팝니다. 자, 기간별 집계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면은 일별 현황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일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팔죠. 물론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가도 그대로 또 팝니다. 최근에는 요날 8월 20일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집계로 본다 손치더라도 8월 1일부터 아니면은 8월 오늘까지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순 매도 기조가 세요. 8월 달에 아무리 매수를 했다 그래도 매도 기조가 세고 거기다가 일단은 최근의 매도가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매도가 세죠. 뭐 코스닥은 안 볼게요. 뭐 코스닥 의미 없고. 코스피로 본다면 이렇게 세죠. 좀 세고. 1개월로 보더라도 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매도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매도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잠정치긴 합니다만 2시 반 기준이에요. 지금은 3시 10분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 네, 요거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뭐 여기서부터는 거의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근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은 양대 쌍봉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센데 그 이유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증시만 파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팔고 있고 뭐 기타적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스로픽 IPO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3일 전에도 이제 엔스로픽 IPO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세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딱 땡겼다가 엔스로픽이 상장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증시를 매도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에 많이 지분이 있고 그거를 빠르게 현금화 시켜가지고 엔스로픽 IPO 상장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함에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도 서울경제 개장방송도 보셨고 제가 하는 생방송도 보셨고 그다음에 제가 쇼츠 영상에 장전 30초에도 남겨드리고 장후 30초에도 남겨드린다시피 오늘 시장은 전약 후강을 예상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개장 때 시장이 3%, 4%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과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약 후강이 맞았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받쳐주진 못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방으로 본다기보단 엔스로픽 IPO 준비 자금으로 조금 매도세가 강화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나온 얘기죠.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속도가 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다가 막 손절을 치고 나오고 막 수익을 보고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제공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일본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상화폐라고 여겨지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속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입법 속도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을 빠르게 상장시키고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빠르게 잡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 시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미국 시장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뭘 하냐?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삽니다. 단기 국채를 사면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미국 영향으로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IT센 글로벌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저번 주부터. 근데 약간은 지금 좀 매물대에 제가 방금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매물대에 살짝은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와서 살짝은 쉬어줄 법하고요. 뭐 수급도 유리하긴 한데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가장 대장주는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오늘 보시면 전약 후강을 예측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삼성전자가 정말 과도하게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아침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최근 시장에 매수를 하셔라라고 공격적이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는 매수하세요? 지금 공격적인 매수하세요? 이러면은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매수하라 그러면은 엄청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틀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난이도와 흐름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라 그런 사람 많이 없어졌죠. 예, 많이 틀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오전 9시 생방부터 8시 반 생방이죠. 8시 반 생방부터 매수해도 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건 무조건 올라가겠다라는 것보다 만약에 오늘 떨어져서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썸네일에 걸어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떨어지는 건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은 어제 오전장에 다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난 건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주환원에 대한 뉴스를 만들어서 그냥 주가를 밑으로 뺀 거라고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엄연히 제 생각이에요. 엄연히 제 생각인데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저는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매수의 기회였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해체 그레체가 아닙니다. 자, 강세업종 원전이 올라가니까 건설 대형주가 같이 올라갑니다. 역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또 이제 원전의 쪽 강세죠. 대우건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원전과 건설주 뭐를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건설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오늘 올라가긴 했거든요. 이게 참 얘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원전이 올라오긴 했어요, 오늘.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에 제가 요 시간에 오늘 방송을 했잖아요. 요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 그럼 그렇죠. 이거 올라가다가 2%대, 많이 올라가봐야 5%대 멈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원전은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12만원, 그리고 11만원, 10만원, 심지어 9만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8만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리고 최근에 8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 무조건 판다 라는 생각이 더 많았어서 사실은 조금 반등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제 예상대로 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원전에 여기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대건설 제가 또 좋아하죠. 예, 현대건설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얘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했죠. 왜 그러냐면 힘이 있어 보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주요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깔렸잖아요. 차트가 밑으로 이렇게 깔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받는 차트는 아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월 달에 들어오고 나서 이 주요 지지선을 밑에다 까는 지지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 상승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온 건 꽤 의미가 있어요. 왜? 떨어져서 눌린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 그럼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건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전체적인 건설주들의 그림이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좀 낫다. 그 다음에 기판, 민기판이라고 불리는, 어제는 제가 기판에 대해서 또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지만 기판 역시나 좋고요. 반도체 장비가 오랜만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전공정, 후공정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게 맞아요. 반도체 장비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이제 제가 민망해지는 약세 업종이죠. 제약바이오 어저께만 해도 제가 한미약품 상한가 가고 막 춤추고 박수치고 난리 났었는데 오늘 매물출회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좋아한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떨어지다 보니까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다 떨어졌고 2차전지도 하루 만에 좀 빠지긴 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이쪽이 훨씬 더 가격 메리트도 있고 이쪽의 모멘텀도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시나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팔고 싶어하는 공포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에 남들이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는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흥분할 때는 냉정함을 찾아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예측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긴밀하게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